심장 건강과 근육 강화의 상관관계.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근육은 신체의 움직임과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근육 강화는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과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심장과 근육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심장 근육의 기능과 심장마비. 심장은 강력한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된 역할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혈액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근육과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신체의 다른 근육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골격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마비로 인해 신체가 약해지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운동과 심장 건강의 상관관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과 근육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지탱하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심박수를 낮추며 심장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혈액을 펌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또한 심장 주변의 지방을 줄여주어 관상동맥이 막힐 위험을 줄여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항 운동, 근육을 강화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쿼트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근육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고강도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량과 대사.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여 체중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체중이 증가할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근육을 강화하여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심장마비와 근육 약화의 관계.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에는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근육 약화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후의 근력 약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근육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제한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 손상 마커. 심장마비 후에는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혈액 내 마커인 크레아틴 키나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CK는 심장 근육과 골격근이 손상될 때 나타나는 마커로 심장마비가 다른 근육에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스트레스, 근육, 그리고 심장 건강의 상호작용.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심장과 근육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결국 심장마비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완 운동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근육질환과 심장질환의 연관성. 심장과 근육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위영양증과 같은 근육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 근육이 약화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심장도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육질환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심부전 또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 역시 근육 건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부전 환자는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 전반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6. 심장과 근육 강화를 위한 추천 운동. 심장과 근육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심장과 근육 모두에 유익한 운동입니다. 걷기와 조깅. 중간 강도의 걷기나 조깅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심장과 하체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을 강화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을 늘리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으로 심장 건강과 근육 강화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장과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근육 약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심장과 근육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마비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슴 통증이 대표적인데 이는 마치 가슴이 꽉 조이거나 압박되는 느낌을 동반하며 종종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통증이 어깨, 팔, 목, 턱으로 퍼질 수 있으며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도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거나 이유 없이 심하게 땀이 나고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가벼운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발작처럼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신속하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즉시 119에 전화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구급대에 연락해야 합니다. 통화 중에는 침착하게 주소와 상태를 설명하세요.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거나 문을 열어두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기침기법.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기 직전 응급처치로 기침기법이 권장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임시 대처 방법일 뿐입니다. 기침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강하게 기침합니다. 기침을 할 때 가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 있도록 2초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임시로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3. 편안한 자세 유지. 심장마비가 왔을 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앉거나 기댈 수 있는 곳에 기대어 안정된 자세를 취하세요. 갑자기 움직이거나 걷는 것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을 수 있으므로 누워서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문을 열어두기. 만약 위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문을 열어두거나 열쇠를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구조대나 다른 사람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5. 과도한 움직임 자제. 심장마비를 겪을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줄여 심장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6. 아스피린 복용. 만약 아스피린이 근처에 있다면 즉시 하나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얇게 만들어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의료진의 지시 없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만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만약 전화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메시지로 심장마비가 왔다, 즉시 도움 필요 라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결론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빠르게 119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해 아스피린이나 기침 기법을 활용하며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